이게 이제 온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으면 이게 동작을 이제 난방수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설정 온도를 이렇게 자 올려주면 이제 난방이 돌게 되겠습니다. 선정 온도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이제 이게 파란불이 돼서 돌게 되겠죠. 설정 온도가 낮으면 이제 안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집을 따뜻하게 살고 싶으면 25도, 춥게 살고 싶으면 이제 약간 온도를 낮춰서 뭐 23도나 22도, 21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도로 세팅을 해놨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온도랑은 온도 설정은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온도 설정을 하는 거고 연속 난방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 선택을 눌러보면 시간 설정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조절기는 6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지금 23도는 현재 온도를 나타내고요. 6분이라 하면 매 시간 6분 동안 난방수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돌린다는 뜻은 얘가 이제 파란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매 시간 얘는 리셋이 돼서 매 시간 동안 6분 돌리고 나머지 54분 동안 쉽니다. 54분 동안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봄에는 이제 봄이랑 가을은 밤에만 3분씩 돌립니다. 낮에는 어차피 이제 햇빛이 들어오니까 저희 집이 동남향인데 약간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45도 정도. 남쪽과 동쪽에 45도 돼 있는데 아침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추운 저녁 정도에 이 3분 정도씩만 돌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끕니다. 그러면 이 3분 동안 물이 들어오고 그 뜨거운 물이 57분 동안 열교환이 일어나는 거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운 겨울이 온다. 이제 추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분으로 버티지 못하고 온도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22도까지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때 온도를 올릴 필요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이걸 이렇게 6분으로 이제 세팅을 합니다. 뭐 요 버튼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6분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기 시작하면 매 시간 6분마다 이제 간헐적 난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 종일 틀어도 되고 하루 종일 틀으면 뭐 23도, 24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분은 0.01톤. 그래서 6분은 0.06톤 정도 되겠습니다. 6분 가지고 24시간 하면 64, 24, 1.44톤 나오거든요. 그래서 24 곱하기 6 하면 144죠. 그래서 1.44톤, 하루에 1.44톤 정도 쓰게 됩니다. 6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루 종일 키지는 않고요. 낮에 좀 껐다가 다시 키고 밤새 키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정도 뭐 적게 쓸 때는 1.1톤, 많이 쓸 때는 1.6톤 정도 써서 30일 정도 곱하면 뭐 한 30톤에서 40톤 정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23도, 24도. 이걸 좀 더 따뜻하게 살려면 자 10분 정도 올리면 됩니다. 10분 정도로 저희는 뭐 한 번도 10분 정도로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10분 동안 난방수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분 동안 식히는 거죠. 자, 이게 10분 동안 난방수가 들어왔을 때 물론 찬물이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뜨거운 물까지 나가야 되면 여기서부터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뜨거운 물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뜨거울 테지만 10분 정도 들어왔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뭐 보통 우리나라 26도, 27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분이나 뭐 15분 정도 이 정도 하시면 25도, 26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따뜻하게 살고 싶다. 그럼 15분이면 아까 보시면 6분에 1.44톤이라고 했는데 24시간 돌리니까 15분이면 벌써 저 2배니까 뭐 벌써 3톤 정도 그 하루에 3톤 정도 쓰니까 한 달이면 90톤 그럼 뭐 거의 10만원 정도 넘어가는 거겠죠. 대략 그렇고요. 자 20분 이제 30분까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일정한 시간 난방수를 유입하는 걸 간헐 난방이라고 합니다. 간헐적 난방. 자,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6분씩 세팅하고 이제 살게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3분씩 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는 저희 집 세대 단말기입니다. 세대 단말기에 난방을 동시에 켰다 껐다 하는 장치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집 온도는 23도고 다 꺼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거실 온도 조절인데 다 꺼져 있고요. 자, 어떻게 키냐면, 자, 보시죠. 여기에 난방, 우리 집 제어에 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누르면 난방에 각 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난방 일시정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모든 애들이 동시에 꺼지고 다시 이걸 해제하면 동시에 켜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방이 꺼져 있죠. 거실도 꺼져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난방을 켜는 방법은 뭐 단순합니다. 그냥 일시정지를 실행하는 게 끄는 거니까 일시정지를 해제를 합니다. 딱 해제를 하면, 자,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이 들어왔고요. 지금 1, 2, 3, 4에 전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게 지금 열려 있는 게 되겠죠. 자, 여기가 애기들 방인데요. 애기들 방에 6분씩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애기들 공부방인데요. 애기들 공부방도 6분씩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 작업실인데 작업실도 6분마다 6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23도.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6분마다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도지만 뭐 살만합니다. 저희가 약간 춥게 살기 때문에. 자, 오늘 낮 동안 안 틀었고 지금 틀어서 지금 22도인데 이제 지금부터 계속 틀면 이제 온도가 22도, 24도까지 올라갑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 지금 각 온도 조절기를 보셨죠? 6분씩 해서 다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난방수가 다 열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자, 계량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계량기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여기 단위가 세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세제곱미터란 뜻은 우리 집이 유량계다. 열량계가 없다. 그리고 왼쪽에 팔랑개비가 팡팡팡 돌고 있죠. 이게 유량수가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2248.86톤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1분에 0.01톤씩 나간다는 뜻은 저기 86이 이제 좀 이따 87, 88, 89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유량계인지 열량계인지는 이제 보시고 단위가 세제곱미터인지 기가칼로리인지 이걸 보시면 되고요. 열량계, 유량계 뭐가 더 좋냐? 네, 여기 이제 꺼지고 있습니다. 꺼지고 있죠. 벌써 이 두 개가 먼저 꺼졌고요. 동시에 안 꺼지고 지금 네 개가 꺼지고 있죠. 이쪽 네 개가 꺼지는데 이게 동시에 안 꺼집니다. 이러면서 비동기화가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간헐적 난방을 할 수는 없고 중간에 한 번씩 다시 켜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켜질 때는 동시에 켜졌는데 꺼질 때는 살짝 비동기화 됩니다. 자, 그래서 열량계, 유량계 뭐가 좋냐? 당연히 열량계가 마음이 편하겠죠. 유량계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난방비 폭탄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열량계는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 날 확률이 높습니다. 유량계는 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고장이 덜 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훨씬 쉽죠. 그래서 무조건 열량계로 바뀌는 게 선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열량계가 조금 비싼 면도 있고 고장이 잦다. 그래서 자주 수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유량계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좀 더 오랜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량계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면 정말 효율적으로 열교환을 할 수 있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뭐 지역 난방이 이제 효율적 그 난방을 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보통 뭐 한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데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이따 저희들 그 내는 비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끝났죠? 1시간 지나면 이게 동시에 다시 열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간헐적 난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의 난방비 히스토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여기 보는 거는 저희 집이 지난 달 동안 사용한 난방수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는 뭐 0.92톤, 단위는 톤입니다. 세제곱미터. 어떨 때는 2톤. 이때는 그날 뭐 그 하나가 고장나서 그 온도 조절이 고장나서 제가 고치게 되는데요. 고장나서 2톤이 됐고 보통 1톤 이하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1월달을 보면 1월달은 아주 고르게 1.2톤, 추울 때도 2.4톤, 뭐 적게는 1톤, 0.87톤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었고요. 12월에는 뭐 그보다 훨씬 적게 쓰겠죠. 자, 요거는 이제 11월인데 11월 보시면 3분씩 돌린 경과죠. 3분씩 돌리면 1톤 이하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집의 난방비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웹사이트고요. 작년 12월 에너지 비용으로 8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대비 마이너스 47% 적게 사용했습니다. 난방을 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다른 가정 평균 64,000원 쓰는데 저희들은 2만 원 정도 썼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32기가 칼로리라고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건 웹사이트에서 잘못한 거고요. 저희는 32톤을 쓴 거죠. 미터 세제곱미터를 써서 32톤에 지금 2만 원 정도. 이제 난방수는 32톤인데 2만 원 나온 거는 이제 톤당 예를 들면 단가가 한 뭐 1,000원 이하인 거죠. 자, 지난 내역을 보시죠. 지난 내역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사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3톤, 12톤, 32톤, 작년 12월 34톤, 올해 32톤이랑 비슷하죠. 한겨울에 33톤, 29톤, 14톤, 4톤. 이 정도. 봄, 가을에는 훨씬 적게 쓰고 피크일 때는 보통 한 30톤 정도 6분씩 쓴다는 거고, 여기는 뭐 안 틀 때도 틀 때 있고 3분씩 써서 대략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여기 2만 원이죠. 그래서 28,000원, 27,000원, 28,000원, 26,000원. 그래서 3만 원 안 되는 비용으로 온 계절을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헐적 난방을 했을 경우에는 난방비 다이어트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3만 원 혹은 뭐 4만 원 이하에서 겨울을, 저희 집 같은 경우 겨울을 23도, 4도에서 생활할 수 있고요. 뭐 많이 해도 10만 원 이하에서 뭐 27도, 8도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기 집이 유량계인지 열량계인지 확인해 보시고, 유량계일 경우에는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간헐적 난방. 이제 물론 온도 조절기가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이 없으면 뭐 투자하셔서 온도 조절기를 바꿔보시는 게, 간헐적 난방을 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로 바꿔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간헐적 난방, 뭐 난방비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헐적 단식이 요즘 유행인데 다이어트에 아주 효율적인 난방비 다이어트, 간헐적 난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